주택, 상가, 원상복구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남의 건물을 썼으면 원상복구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주택은 상가와 다르게 원상복구 분쟁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을 당연히 원상복구가 할 리가 없고 풀옵션이라 해도 가구 가전만 조심히 다루면 되기 때문인데요. 만일 수리가 필요한 가구 가전이었다면 계약 도중에 이미 임대인과 합의가 됐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 하자 때문에 계약 도중에 수리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이 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 소홀을 했다면 서로 간에 책임을 분담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로 보면서도 원상복구 분쟁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주택보다는 상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상가 원상복구의 경우에 관리 소홀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실무상 세입자, 임차인의 관리 소홀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분쟁에 들어가면은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요. 임차인은 하자가 발견한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문자, 카톡, 그다음에 전화를 한 다음에 녹음을 해두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런 증거들을 보관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 자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지만 늦게 통지해서 확대된 책임은 세입자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자 자체는 임대인 책임이지만 늦게 통지해서 하자가 확대되면 세입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말은 서로 간에 이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자를 발견한 즉시 그 말씀드린 증거로 내가 최대한 빨리 통지를 했다. 이런 증거를 보관을 해둬야 하는 겁니다. 그럼 원상복구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 도중에 하자로 분쟁을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입주 당시대로 돌려놓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원상복구의 의미는 건물을 비워주고 이제 키를 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상가는 주택보다 원상복구 분쟁이 많은데요. 간판이나 공사, 그 다음에 구조 변경 이런 것들도 많고 임대 기간도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기존 권리금과 신규 권리금 문제도 있어서 복잡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 당시대로 돌려놓는 게 원칙입니다. 첫 입주였다면 공실 상태 그대로, 기존 인테리어를 인수받았다면 인수받았던 그 상태가 원칙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든 안 주고 들어왔든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 당시에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으로 맺어둔 경우입니다. 보통 계약서 특약상 이렇게 표시합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원상복구는 그 앞사를 것까지 책임진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어서 이제 앞사는 것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권리금을 줬다는 이유로 원상복구가 늘어나느냐? 간혹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권리금을 줬다는 이유 자체만으로는 원상복구 의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리금 자체만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임대인과 계약 당시에 특약을 맺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상복구 증거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주택이든 상가든 입주 당시 시점이 이제 원상복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입주 당시의 사진을 증거로 꼭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일 입주 당시의 상태를 증명을 못하면 소송을 해도 증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는데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 도중에 조정이나 합의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고 양쪽 다 손해를 조금씩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의 사진을 반드시 증거로 보관을 해두면 나중에 원상복구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원상복구에서 부속물과 유익비가 나오는데요. 이 부속물과 유익비가 무엇이냐? 상가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부속물은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임차 건물에 붙인 것인데 그것 자체가 독립된 구성 부분으로 여겨질 정도의 시설입니다. 이때는 법률상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만일 임차인이 독립된 시설이 아니라 건물을 그냥 약간 업그레이드한 정도다. 다시 말해서 원 건물에 독립된 구성 부분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존 건물의 가치만 업그레이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법률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속물이든 유익비든 임차인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된 부분은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한테 받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넣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면적인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상가법상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리금과 원상복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함부로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만약에 실사용을 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싫다라고 하면은 기존 임차인에게 이제 상당한 보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을 상황이라면은 이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요. 인테리어가 좋아서 원상복구 하기가 아깝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돈으로 받은 다음에 다음 임차인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은 원상복구와 동시에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가 원상복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계약 만료일까지 원상복구를 먼저 하고 그 완성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원상복구의 범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입주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주 희귀해서 구할 수 없는 자재,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로 원상복구 안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정도의 문제는 실적인 문제라서 소송에서 입증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가 원상복구, 주택 원상복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택, 특히 상가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대로 돌려놓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권리금과 무관하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항상 사진으로, 입주 당시의 사진을 보관해 둬야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